2024년 9월 19일 오후 11시 11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땡기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좀 정리했는데요. 시간이 좀 늦어진 관계로 최대한 빨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모건 스탠리 리포트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잡주처럼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12만 원까지의 목표 주가를 내린다는 내용이 좀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HBM 공급 과잉으로 리포트는 개인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HBM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그냥 뽑아내는 게 아니라 고객 요청을 통해서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공급 과잉이 나타나는 건지를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제가 모르는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가 꽤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조금,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이제 점도표상으로 볼 때, 연내 이제 추가 빅컷이 나올 수도 있다는 내용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국채가 약해지고 분기당 25포인트를 이제 아마 인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죠. 이렇게 되면은. 그쵸? 그래서, 흐름상 유통량이 좀 늘어날 가능성, 즉,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머스크 FDA 시각장애 극복 두뇌치, 관련주 비스토스 네오팩트. 뉴럴링크가 시각장애인의 시력 회복을 돕는 실험용 기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따가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럴링크가 개발 중인 블라인드 사이트라는 장치를 혁신적인 기기로 지정을 했습니다. 블라인드 사이트 같은 경우는 두뇌에 연결한 칩과 전기 신호를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의 시력 회복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테슬라 쪽에서 이제 트위터로 직접적으로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한 게 아니라 이제 머스크 트위터로 내용을 전달한 거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내용적으로 좀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단기적인 느낌이죠,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일단 관심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고려아연의 반격 관련된 영풍정밀 영풍 고려아연. 지금 이제 현재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전쟁 중입니다. 즉 전쟁의 시작점, 아니 이제 전쟁은 아마 이제 이미 시작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한투중에서 이제 최연범 고려한 회장의 경영권을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돈 들고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영풍과 MBK 파트너스에서 이제 지분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공개 매수를 나서는 이제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똑같이.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돈이 많은 쪽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경영권 문제는 일단 돈이 많은 쪽이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인물들을 누구를 데리고 있느냐. 그래서 한투증 같은 경우는 이제 8조 펀드를 가지고 있는 데죠. 그래서 꽤나 대등한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MBK하고 영풍에 대해서. 그래서 한투증이 제대로 공개 매수에 돌입하게 된다면 MBK하고 영풍은 공개 매수의 조건을 변경해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가면은 빨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될 거예요. 만약에 할 거라면. 그래서 어쨌든 주주들한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죠? 자, 세 번째, 금리 인하에 주목도로 인한 비트코인의 상승 관련주 위지트, 갤럭시 모니터, 갤SM.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비트코인으로 햄버거를 사 먹었다는 내용이 좀 돌았어요.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그래서 비트코인 주주들에게는 관심도를 보여줬습니다. 왜냐면 자기의 이제 내용으로서 가장 부각이 됐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상승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빅커겟에 대한 내용과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비트코인 주목도를 올리고 있는 시점이다. 어쨌든 둘 다 비슷한 측면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년 반 만에 금리 0.5% 빅컷. 자, 위에서 이제 내용하고 추가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관련주 바이오하고 2차전지. 제 큰 섹터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들은 어느 정도 아실 거니까 생략을 하는 게 맞고. 제가 근데
과거에서도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잊어먹으실 수도 있어요.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치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치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을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를 했고요. 내용과 일자리 증가는 둔화 실업률은 상승을 했지만 낮은 수준의 유지, 인플레이션은 2%를 향해서 꾸준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에 주목도를 올리고 있는 시점이죠. 그에 따른 관심 섹터에서도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유일하게 방어가 좀 잘 되고 있는 것들이 바이오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금양 나노텍의 2조 3천억원 2차전지 공급계약 관련해서 금양 에코프라이드 리튬. 금양은 시간에서 상한가를 강행했는데 내용을 좀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6년간 2170의 배터리를 2조 3천억 규모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래 관련돼서 포스코 계열사에서도 한번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죠. 이거는 이제 국내하고 해외라는 이제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반도체가 직접적인 조정을 받다 보니까 반대쪽이었던 2차전지 주목도가 올라가려는 것인지 뉴스들을 계속 자주 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미국 나노텍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셀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래핀 기반의 에너지 저장 배터리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굉장히 안 좋은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렸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제 리튬에 대한 관련주들도 많이 부각이 됐었던 금양이었기 때문에 리튬주하고 2차 전지 대표적인 종목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체코를 도착했습니다. 관련주 우진엔텍, 에너토크 등등등. 윤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에 도착을 했고 공식 방문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페트로 파벨 대통령과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외교 안보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체코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이 가장 주목적이겠지만 최종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이 된다면은 뒤에 있을 스웨덴 사업에서도 한 발자국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정적으로나 재료적인 측면이나 괜찮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의 수상한 매도 관련된 SK하이닉스, 테크윙, 한미반도체 등등등. 위에서 사실 이제 얘기한 것처럼 SK하이닉스의 대량 매도에는 모건 스탠리의 자사 창구에서 대량 매도가 나온 것이 한몫을 했습니다. 오늘 문제는 이제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매도를 이미 했다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포인트는 보통 다른 곳도 같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이제 크기의 차이인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하게 뭐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수량을 한 번에 뺄 정도 수량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TP를 굉장히 낮췄는데 그거는 사실 이렇게 본인들도 좀 손해를 감안하면서 이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뭐 손해를 보면서 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아무튼 과거에도 비슷한 측면이 많았다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매도 주체가 모건 보고서로 했다는 거를 증명하기 보통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자사 창구에서 매도를 한 거는 이유를 대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통은 눈을 뜨고 우리가 내용적으로 보고 나서도 이거밖에는 없어요, 사실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나와서 낙폭이 나온 거지 뭔가의 특별한 내용으로서 하락을 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근데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것들을 이제 수법을 하나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걸로 한번 탕 해먹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과한 수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왕고래 전략회의 25일, 화성밸브, 한선 엔지니어링 등등등. 대왕고래 전략개발회의가 체코 순방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25일 날 돌아오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그래서 날짜를 맞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한번 전략회의를 하고 나서 3개월 정도가 지난 이후인데, 전략회의 1차와 마찬가지로 아마 산하기관 그리고 학회 등 관계부처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이제 투자에 준비한 포인트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이제 포인트가 될 거라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재료가 계속 있다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현대차와 구글 웨이모가 협력. 이거 어제 제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제 공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지만 다시 내용을 가지고 온 건 지속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동일하고 내용은 그래서 중요한 일정은 테슬라 또한 로보택시 일정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보택시 데이가 다음 달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지속성이 될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체크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늦은 시간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